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에 보이는 이분도 땡땡 코인을 많이 산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이제 재밌는 밈입니다. 이제 짤이라고도 하죠.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9월 17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가 뚜렷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리플에서요, 아프리카 기관들의 RLUSD, 이거는 리플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발행을 해서 이들 기관에 뿌리고 있는 거죠. 돈을 발행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써주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많이 뿌려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사실 화폐만 그런 건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 자산, 뭐든지 사람들에게 많이 써줘야 네트워크 효과가 그 자산의 가치를 실은 올리거든요. 어찌됐건 이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XRP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 분 예전에 보이셨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1달러에 잘 패깅이 되어 있죠. 이것을 사실 일반인들이 결제로 쓰는 경우는 이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결제로도 많이 써요.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연동도 합니다. 근데 금융 선진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주로 어디다 쓴다고요? 금융 거래를 정산하는 데 실은 많이 써요.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제 선물 옵션, 프로 기관 투자자들 맨날 이거 정산하는 게 일이거든요. 이거 기존 망 쓰고 기존에 이제 중개업자들 다 이렇게 거치면 엄청난 수수료, 엄청난 속도가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쓰면 거의 실시간 정산이 되죠. XRP는요, 사실은 사용자들이 지금은 우후죽순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거는 은행들을 위한 어떤 커런시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CBDC, 한화, 미국, 이제 나중에 중국, CBDC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면 이것들 결제에 쓰는 게 아니고 국가 간 결제, 국가 간 송금을 정산하는 데 써요. 조금 그 쓰는 용도가 실은 다르고 사용자들도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걸 지금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 통과된 지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아직도 초창기예요. 지금 미국만 그렇지.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 일본이요. 법들이 이제 입법을 준비하거나 통과가 됐다고 해도 아직 이렇게 잘 쓰이지 않고 있는 굉장히 초창기라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도 너무 지금 작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막 시작했죠. 사실 한 3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디지털 화폐는 크게 3국지다, 3분지계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이거 월가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크립토 회사들도 지금 많이 달라들고 있고요. CBDC는 중앙은행들이 찍어내겠죠. 크립토. 이게 우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기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자산의 성격도 크립토는 당연히 있지만 이 세 개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판 전체를 완벽하게 키워나갈 것이다. 상호 호환하면서 시총이 커진다. 그러면 기존에 썼던 은행망, 스위프트망, 신용카드의 망 안 쓴다는 거예요. 중개업자들 PG 업체다, 어디 업체다, 신용카드 말고도 중개 회사들 많거든요. 은행도 여러 번 거치잖아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압도적으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비트코인조차도 제가 볼 때 앞으로 10배만 커지겠습니까? 저는 30배, 40배, 50배, 시간이 지나면 저 100배도 커질 거라 봅니다. 비트도 이 정도면 나머지는 이제 완전 걸음마를 이제 막 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인베이스의 대표가 AI 사용 쓰라고 했는데 안 써? 그러면 그 직원을 바로 해고시킵니다. 무시무시하죠. 미국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 2주 전에 이메일 하나 띡 던져 놓으면 그게 사실상 그 해고 요건 충족이 돼 버려요. 우리나라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해고나 고용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일이 있었고요. 사실 AI를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는데 AI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유발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은 왜 이게 일어나냐? 생산성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생산 단가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지식의 단가가 거의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사실은 그 단가가 낮아지니까 물건 값이 뭐 이제 쓰는 그 가격들이 실은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AI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좋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을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벌써부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해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립토, 블록체인 때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갤럭시 디지털의 CEO는 지금 이분도 굉장히 자산이 수조 원을 호가하는 억만장자 맞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하는 최대 사용자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미래와 현재 간의 차이에서 수익이 나와요. 변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먼저 그 불확실하게 보이는 확정된 미래에 배팅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러려면요. 지식에 기반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껏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걸 우리가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이 아니라 지식에 기반한 상상력. 저는 이 상상력은 당연히 필요한 상상력이라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뭐 AI 내러티브, AI 코인들 지금 많이 좀 눌려 있거든요. 이거 다시 살아날 거라 봐요. 가장 이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미래에 지금 어떤 그 내러티브 AI 에이전트예요. 이건 확정된 미래가 맞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AI죠. 이걸 에이전트,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체적인 물리적 그 바디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자율주행, 뭐 로봇 택시 이런 것들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AI 에이전트가 나 대신에 식료품, 뭐 물건 쇼핑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화폐를 쓸 것 같니?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은 답이 금방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 쓸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AI 대리인이 실은 코딩도 이제 직접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우리 대신 뚝딱뚝딱 해놓고 이거 어떠십니까? 저거 어떠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개발자도 실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AI 대리인이 코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블록체인 위에 앱을 만들어서 많이 얹어 놓을까요? 어떤 자산을 AI 에이전트가 많이 선호할까요? 어떤 화폐 쓸까요? 제가 그냥 비교적으로 비교하기 쉽게 비트코인을 더 선호할까요? 부동산을 더 선호할까요? AI 대리인들이 이제 그 뭐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주인님 이거 좀 사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은행망을 더 쓰려고 할까요? 이더리움망을 더 이 위에다가 뭘 얹히려고 할까요? 종이돈을 쓰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CBDC를 더 많이 쓰겠습니까? 이거 뭐 물어보나 만한 얘기입니다. 엑스톡스라고 하는 것은 뭐 크라켄에서 그 뭡니까 주식을 60개 정도 이제 미국에 잘 나가는 주식을 토큰화해서 어디에 얹혔다? 이더리움 위에 얹혔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도 105가지의 주식과 ETF를 어디 위에 얹었다? 또 이더리움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이더머신이라고 하는 뭐 상장 회사인데요. 이더리움을 샀는데 무려 15만 개를 한꺼번에 긁었습니다. 한화 8,800억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홍콩에 상장된 윤팽 뭐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잭마 아시죠? 알리바바 창업주와 연관이 있는 회사다. 여기에서 이더리움을 10,000개를 샀다. 이런 기사입니다. 사실상 잭마 이제 전 회장입니다. 이 회장이 이더리움을 10,000개 샀다라고 우리가 봐도 큰 과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윤팽 이게 한자인데요. 제가 한자를 적지는 않았는데 윤은 잭마 한자에서 한자를 떼었고요. 팽은 이제 데이빗 유라고 해서 공동 창업자. 이 두 번째 팽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 공동 창업자에서 그러니까 한자씩 가져와서 이 회사의 이름이 된 겁니다. 공동 창업자고 근데 이제 공동 창업을 했지만 실제 이 윤팽 파이낸셜의 회사 운영은 데이빗 유가 했어요. 그의 어떤 공동 창업자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창업주로서 그 초기 자금 지원 같은 거는 이제 같이 한 겁니다. 윤팽이란 회사, 엔트그룹, 알리바바 회사 이게 다 별도의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상호 서로 지분 투자로 엮여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잭마가 이더리움을 10,000개 샀다라고 봐도 제가 볼 땐 거의 뭐 큰 이견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샀을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뭐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샀을까요? 아니면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뭐 이미 지금 뭐 이렇게 신청 다 들어갔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해도 이더리움 필요하고요. 자산 토큰화에 뭐 주식을 토큰하려고 해도 지금 홍콩이죠. 이 이더리움은 어찌됐건 쓰려고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세 차익 때문에 샀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쓰려고 10,000개 샀는데 규모가 커지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더리움만 잘 될까요? 이더리움 레이어 2들도 이게요. 이더리움 레이어 2라고 해서 이게 다 뭐 비슷비슷하다기보다는요. 그냥 각계 전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저기 뭐 폴리건이다, 뭐 옵티미즘이다, 뭐 아비트럼, 셀로, 뭐 이뮤터블 X들이 다 따로따로 각계 전투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돈들이 이더리움에만 몰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도 몰릴 거예요. 근데 쓰임새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뭐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는 그 게임 쪽이고요. 셀로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쓰는 거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지금 폴리곤을 어디다 쓰나 봤더니 268개의 실물 자산을 폴리곤 위에 런칭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RWA라 보시면 되겠죠. 보니까 뭐 Securitize, Cashlink, Franklin Templeton, 뭐 Libre Capital 등등등이 이미 이 위에다 자산 토큰화를 얹혀 놓은 거예요. 기관이 선택은 실은 당연히 채택을 받아야만 하는 거고요. 이처럼 실제적으로 쓰려고 사야 돼요. 실제 활용 사례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결국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파일을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파일을 누가 선점할 것이냐 그 경쟁을 이제 막 시작한 거죠. 결국 이것은 이더리움 레이어 2랑 이더리움이 서로 뭐 제살 깎아먹기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좁은 견해라고 보는 거예요. 파이가 100배, 200배 커지는데 여기서 누가 더 이기냐 마냐는 의미 없어요. 일단은 키우는데 베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에 크게 기여한다. 왜? 레이어 1 이더리움을 제가 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도들, 지방 고속도로들 이게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통량이 결국에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겠죠. 이게 이제 백본 아닙니까? 이게 척추면 거기에 이제 격가지가 많이 나갈수록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치가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톤 전략 투자를 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 회사 버브 테크놀로지 이사회가 회사 이름을 또 이렇게 티가 나게 톤 스트래터지로 바뀝니다. 톤 전략이래요. 톤을 사는 게 텔레그램의 톤이죠. 지금 금액도 한 3,000 또 300억, 400억 되는 큰 돈으로 지금 뭐 자사주를 사는 거죠. 지금 어떤 코인들을 나스닥 상장 회사들 계속 삽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XRP, 텔레그램, 톤 나왔죠. 도지코인, 트론,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스위, 뭐 비텐서 타워 이거 말고도 실은 더 많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나스닥 상장 회사들이 라지캡이죠. 시총이 큰 코인들을 사고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렇죠? 이게 언론에 계속 보도됩니다. 주주총회 열어서 또 뭐 수천억을 땡땡 코인을 사기로 결의했다. 이런 거 그냥 맨날 나오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제가 볼 땐 이건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빌드업은 뭡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묵묵하게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보여주는 그들의 전략인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대중들은 아직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뭐 나랑 뭐 무슨 상관 있어? 그거 뭐 지금 사가지고 뭐 할 건데 코인 다 끝난 거 아니야? 저는 이러시면 조금 좀 곤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개는 우량 코인이에요.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코인들을 사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ETF가 신청이 이미 들어간 알트코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뭐 금리나 9월 달에 된다고 하죠.
어찌됐건 유동성과 심지어 명확성, clarity 법안까지 모두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만장자 그랜트 카돈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억만장자거든요. 거의 뭐 이제 조가 넘어가는 분인데 어찌됐건 부동산으로 좀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보시면 돼요. 뭐 다른 사업도 많이 합니다. 해변가에 있는 고급 주택, 이거 이제 실물 자산이 되겠죠. 이것을 팔았는데 달러 4,300만 달러, 하나로 치면 600억입니다. 600억 그냥 받으면 되는데 굳이 비트코인 400개로 사실 뿐 하고 했는데 이게 3일 만에 그냥 팔렸다.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숙제를 완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 제가 얘기 드렸죠. 대충 그냥 적당히 바라시는 분들은 핑계를 대요. 안 되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빚으로 해야지. 왜 한방. 근데 숙제를 완료한 사람들은 간절하신 분들은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카돈 좀 보십시오. 비트코인 그냥 있는 현금 싹쓸이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에 올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의 뭐 마이클 세일러 버전 2라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 된 거예요.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3명만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로버트 기요사키 아닙니까? 카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 최소 수천억 이상 들고 있으신 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에 거의 전 재산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쵸? 트럼프 아들들은 뭐 비트만 사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억만장자들은 본인이 살 집 한두 개 빼고 미국의 주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잘 나가는 부동산 싹쓸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트렌드인 거예요. 이게요.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가 진행이 될수록 디지털에서 희소한 자산, 디지털 세계에서 가치 있는 기술의 가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 한 채, 그 외에 뭐 필요가 있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쪽으로도 사업 기회가 있겠죠. 자, 트럼프 일가가 창립한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상장하자마자 거래가 5번 거래가 정지됩니다. 왜? 너무 급등해서. 85%까지 급등했다가 계속 삐걱삐걱 돼서 정지. 그래 다시 했다가 정지. 대단하죠? 트럼프 형제가 참여한 아메리칸 비트코인 나스닥 대비 첫날 급등했다. 17% 급등해서 8달러에 마감이 됐다. 한때 14달러까지 치솟았다. 에릭 트럼프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코인은 거의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장가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비트를 채굴하고 있으며 수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이거 AI랑 관련이 있죠. 실물 자산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이 지금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그 지분,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다? 5억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입니다. 지금 분위기 별로 코인 시장 안 좋거든요. 지금 당분간 좀 조정 겪고 있잖아요. 아메리칸 비트코인 상장하자마자 허공에서 7천억이 생겼네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릭 트럼프 실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는 게 목표다. 미국에서요? 미국에 누구 있습니까? 스트래티지 있죠. 지금 스트래티지 그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4,000개 또 샀습니다. 지금 이제 63만 한 7,00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블랙락 74만 개 비트코인으로 치면 카인들리 MD 나카모토랑 합병한 이 회사는 비트코인 100만 개 산다고 지금 이미 공표를 했죠. 여기만 있습니까? 메타 플래닛이다. 전 세계에서 비트 사놓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를 보유할 것이다. 이것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무한대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량 딱 정해져 있는데 약간 거의 눈이 멀 정도로 포모에 지금 완전 이제 많이 이렇게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은. 아더 헤이즈 측이 사면 예전에 이제 좀 감옥에 갈 뻔했거든요. 근데 로비에 80만 달러를 투입한 것 같다. 비트맥스죠. 이전에 그 아더 헤이즈가 홍콩에 이렇게 세웠던 선물 옵션 거래소입니다. 2년 동안 로비 그룹에 80만 달러 지불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비트맥스가 자회사를 통해서 19년, 20년, 21년 에델만이라고 하는 회사에 비용을 지불을 했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받았으면 뭔가 좀 대가가 있어야겠죠. 비트맥스는 트럼프와 그의 영부인이 발행했던 밈코인 두 종 있죠. 트럼프 코인, 그다음 멜라니아 코인을 출시 단 하루 만에 상장을 시켜줬다. 보통은 한 4일 이상 걸렸는데 많이 빨랐었다. 여기 이제 뭔가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더 헤이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을 새롭게 민주화된 선거자금 조달 시대를 열 것이라고 찬양하기도 했다. 뭔가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공동 창업자 아더 헤이즈 포함해서 사면을 실제로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로비를 했던 기업들의 미래는 저는 당분간 밝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당분간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당분간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 생각이죠.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당분간은 지금부터 최소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라고 하는 분은 평생 수천억에서 수조 원 부동산 제국을 건설을 끊임없이 했던 분이에요. 지금 나이가 거의 80입니다. 협상의 협상. 이거는 지금 뭐 한두 푼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의 달인, 거래의 달인이죠. 근데 누구랑 협상했는지 아십니까? 국가, 지자체, 정치인, 기업인, 수많은 협력업체들, 경쟁회사들, 어마어마한 사람들과의 협상을 평생 해오셨던 분이에요. 좋은 거래가 뭘까요? 100을 주고 200을 달라면 거래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100을 주고 적당히 120 정도 받아오는 게 저는 좋은 거래라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 회사, 빅테크 이런 회사들이 막대한 정치 자금을 트럼프를 위해서 후원을 했죠. 트럼프가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겠냐?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로비의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크립토 회사, 빅테크 회사, AI 회사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의 아들들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의 평생 벌었던 부동산 자산, 수입 잘못된 거고요. 평생 부동산 자산의 총액보다 현재 코인의 크립토 관련 자산, 그러니까 이제 뭐 상장이 된 회사, 상장이 된 코인 싹 다 합치면요. 코인이 이미 2배 이상 더 커졌어요. 이미 첫 해입니다. 대통령 첫 해죠.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크립토닷컴, 제미니, 트론, 바이낸스 블리쉬 지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상장하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있고 크립토닷컴에는 뭐 6조 원이었습니까? 5조 원이었습니까? 엄청난 돈을 사서 절대 팔지 않겠다. 기억나십니까? 제미니요. 저기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주입니다. 트론이요. 서로 주고받고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블랙락에서 끌고 있는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코인의 지금 가장 중요한 척추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에릭 트럼프를 보십시오. 돈 대고 있는 코인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장에 베어리시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조금은 이제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요, 너무 불리시한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첫 해니까 뭐 법적으로 뭐 소송받고 해도 아직 파워 권력이 있거든요. 아직 첫 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 끝으로 가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1년, 2년까지는 트럼프의 힘이 미칠 것이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11월 달이 중간 선거입니다. 올해가 아니에요. 이거 내년이에요. 지금 1년 훨씬 더 남았죠. 트럼프 대통령과 에릭 트럼프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주식, 시장 급등, 코인, 경제 활성화 뭐가 급할까요? 지금 애매하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더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조정 길어질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면 지금 급할 게 없습니다. 내년 11월 그 전에 빡 시장을 올려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 한번 이제 그냥 다 우리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나갈 타이밍 중에 하나가 리플의 IPO 주목하셔야 된다. 계속 얘기 드립니다. 스페이스X의 IPO 해요. 내년에 할지 27년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만약 하면요. 적당히 이거 팔고요. 좀 쉬실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레임덕 올 수 있는 거예요. 28년? 27년 이제 넘어가고 28년까지 임기 아닙니까? 레임덕 올 수 있죠.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중간선거 때 뒤집으려고 얼마나 칼을 갈고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상승이 오면 감정 배제하고 3번 참았다가 털고 나간다. 익절의 중요성을 꼭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하지만 이 시장, 크립토 시장이 뭐 대통령이 나중에 뭐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금지가 되고 다 없던 일로 하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두 개 간의 긴장감이 저는 항상 필요하다고 봐요.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그 대신에 기회가 오면 난 언제든지 팔고 잠깐 쉴 것이다. 전 이것도 중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 가족 챗 GPT에게 이렇게 좀 이제 훈련을 시키면 나오죠. 트럼프 가족이 지금까지 번 자산, 부동산 자산, 이건 평생 일군 자산이 부동산이고요. 크립토 자산은 뭐 불과 이제 뭐 몇 년 됐습니까? 1, 2년 됐죠. 뭐가 더 크니? 비교해줘. 암호화 자산이 대략 10빌리언 달러라고 하면 부동산 기반 자산은 5빌리언 달러입니다.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2배 더 크며 암호화 자산, 코인 자산이 더 크답니다. 암호화 기반 자산이 주요 구성 요소로 부상했다. 이제는 뒤집혔다는 거예요. 근데 자 다시 얘기 드립니다. 올해 1월 달에 그것도 1월 20일이었습니까?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벌써부터 2배 차이가 나네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